네, 안녕하세요. 예.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 그 소비자론의 마지막 내용으로 그 불확실성화의 선택, 그리고 오절이죠, 교재. 불확실성화의 선택이론, 혹은 기대 효용 이론이라 하기도 하는 이론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요 이론인데, 자, 요 이론은요, 여러분, 신이론이고, 굉장히 신이론이고, 또 시사이론이고요, 시사적 이론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네. 그 불확실성화의 선택은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안전한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보험에 가입 안 하고 그냥 위험하게 탈 것인가. 미래가 불확실해.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때 내가 안전한 행동할 것인가, 위험한 행동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요, 이 투자를 하면은 손해가 날 수 있고 이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쉽게 말해 도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복권을 우리가 사면은 당첨될 수 있고 낙첨될 수도 있죠. 그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복권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시사이론이자 그 다음에 신이론이자, 그래서 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책의 개요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은 용어들이 요 관련 용어들이 설명되고, 계산 방식이라는 게 설명되죠. 기대 가치와 기대용, 이런 거 요거는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책을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쭉 읽어보면 제가 설명드린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그런 훈련도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갈 것인가. 일단 문제는 금방 이야기했죠. 이런 보험 이야기, 예? 보험 가입할까 말까, 도박할까 말까, 복권 살까 말까, 위험한 투자가 있는데 투자할까 말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딱 문제를 보면은요, 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률이 뭐 할 확률이 몇 프로, 뭐 될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관련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딱 이 기대효용 이론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문제집 겁니다. 우리 교재에 3번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 그 문제에서 나온, 출제자가 문제를 냈잖아요. 그 문제에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떻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교재는 여기 3번인데,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보통 위험 기피자가 많으니까 위험 기피자이다 이렇게 하고 바로 출제되는 거인데, 그런 말도 안 하고 효용함수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효용함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위험 기피자인지 위험 중립자인지 위험 애호가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말로 안 나오고 이 사람의 효용함수가 요렇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요게 우리 교재 W를 해갖고, 이게 자산인데요, 이 자산은 이때까지 말한 내 주머니에 안전이 들어가 있는 자산, 그런 거 아닙니다. 위험에 걸려있는 자산의 크기입니다. 그 사고 날 수 있는 자동차의 자산 가치, 그 다음에 도박 같은 판돈 금액, 예? 위험한 투자 금액, 이런 위험이 걸려있는 돈입니다. 이 자산이. 이 위험에 걸린 자산에 대해서 이 사람의 효용이요, 체감적 효용, 이렇게. 요거 보통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보통 이렇게 체감적 효용이 되려면 1성 이하의 함수, 보통 루트가 나와요. 루트 0.5성이죠. 이런 루트성은 이런 효용함수입니다. 이런 형태, 체감적 효용함수를 하죠. 이 놈은 무조건 기피자입니다. 그 다음에 효용이 이렇게 직선이 나오면은 위험 중립자가 보면 되고요, 효용이 이렇게 1성 이상이 돼서 최종 효용함수, 최종 효용함수 1성 이상이면 점들이 예를 들어서 1.5성이나 혹은 2성이나 이래 되면 최종 효용함수거든요. 이래 되면 무조건 위험 애호가입니다. 위험 중립자고, 요거 위험 기피자.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효용함수를 주고 바로 물어볼 때는 이런 이 효용함수를 보고요. 아, 위험 기피자네, 중립자네, 위험 애호가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주로 이제 기피자가 시험에 나와요. 현실의 대부분이 기피자거든요.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주로 기피자가 나와요. 루트 W, 루트 효용함수 기피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판단을 하면 끝나서 근데 제가 설명하기로 왜 기피자는 이 위험한 자산에서 효용이 이렇게 올라가지? 이거는 자 보세요. 이 세 사람 다 중립자든 위험 애호가든 세 사람 다 위험 자산이 올라가면 효용은 어쨌든 올라가죠. 이렇게 다 그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체감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분 이 자산이 위험에 걸리는 자산입니다. 근데 위험이 걸린 자산은 이 금액이 커지더라도 위험도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하는데 도박하는데요. 이 10원짜리 도박하죠. 10원짜리 도박하면요. 뭐 잃어도 별로 크게 손실이 없잖아요. 크게 위험이 없죠. 10원짜리 도박이 잃어도 10원 잃으니까 크게 위험성이 없다가 근데 한 판에 100만원짜리 도박합시다. 100만원짜리 도박하자. 그러면 잃으면 큰일 나죠. 100만원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자산은 금액이 커지면 위험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위험도가 더더욱 크게 올라가요. 그러면 위험 기피자는 말 그대로 위험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게 되거든요. 싫어하니까 이 금액은 많아져서 기분은 좋아지는데 점점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자꾸 싫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 효용이 상쇄당해가지고 이렇게 체감적으로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중립자는 위험을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어. 그러니까 효용이 직선으로 착 올라갑니다. 그 다음 위험 애호가는 말 그대로 위험이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위험 애호가는 이 금액이 커져도 기분 좋아져. 위험도도 올라가는 거를 기분 좋아져. 두 개 다 따따블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위험 애호가는 이렇게 효용이 최정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뭐 직관적으로 그렇다 보면 되고요. 하여튼 자 효용 함수를 주고 이제 출제가 된 문제에서 여러분 이 효용 함수를 보고 아이고 애호가네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중립자네 기피자가 주로 나오니까 이렇게 루트로 나오면 이런 효용 함수거든요. 기피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사람들 기피자로 해서 나오겠지만 보험에 가입하냐 안 하냐.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한 보험 가입 안 하는 게 위험한 행동이죠. 보험에 가입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도박하냐 안 하냐. 총칭 이거요. 위험한 투자나 복권 그 다음에 도박 이걸 총칭해서 그냥 도박이라 하겠습니다. 위험한 행동. 그래서 도박하냐 안 하냐 이렇게 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행동하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료는 다 주겠죠. 자료는 다 주고 이 사람 어떤 행위를 취하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선택 기준은요.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기피자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안전한 행동 하겠지. 위험 애호가는 위험을 좋아하니까 무조건 위험한 행동 하겠지. 이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천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 기피자다 하더라도 복권 사죠. 위험 기피자라도 복권 살 수 있습니다. 고스톱 칠 수 있습니다. 도박할 수 있어요. 위험 애호가라 하더라도 자기도 자동차 뽑았을 때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판단하면 안 돼요. 애호가는 무조건 위험한 행동할 것이다. 기피자는 무조건 안전한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하냐 물어볼 때 어떻게 접근하냐.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요. 누구라도 이 세 사람 누구라도요. 무슨 행동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계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누구라도 자 이렇게 한다. 누구라도 안전한 행동을 한다면 안전한 행동 이제 보험 같은 거는 가입을 하는 거고 무조건 도박 같은 위험한 투자 같은 건 안 하는 겁니다. 안전한 행동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확실한 자산을 얼마 보유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안전한 행동할 때는 확실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확실 자산이 얼마냐. 그 다음에 여기서 누리지는 확실 효용이 얼마냐.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효용함수 주니까 효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행동을 한다면, 위험 행동하는 거는 이제 보험에 가입을 안 한다든지, 자동차를 뽑았는데 보험에 가입 안 한다든지, 그다음 위험한 투자, 도박 이런 걸 하는 게 위험한 행동이죠. 자, 이런 걸 하면은 기대 자산 가치가 개선됩니다. 자, 기대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한 행동하면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박하면 딸 수 있고 잃을 수 있죠. 여기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확률로 계산한 기대적 자산 가치라는 겁니다.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이 계산 예제들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요걸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기대 효용까지 계산해야 돼요. 기대 효용까지. 그래가지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계산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고요, 요 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가지고, 여기 누구라도 기피자, 애호가, 중립자 누구라도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요 놈이 크다. 요 위험한 행동할 때 기대용보다 안전한 행동할 때 확실용이 크다면 누구라도 안전한 행동한다고 판단하면 되고요. 여기 누구라도 요 놈이 크다. 요 놈보다 요 놈이 크다 하면 위험한 행동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 누구라도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 꼴이라 요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무차별하다. 위험한 행동할 수도 있고 안전한 행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푸는 매뉴얼입니다. 딱 문제, 이제 위험 태도를 딱 파가고요. 뭐 하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계산해 들어가요. 이거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 푸는 매뉴얼을 설명드리고, 이제 지금 바로 그러면 이 관련 내용 우리 이제 문제를 직접 보고 바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제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드리는데, 우리 교재 그 제일 기본, 안에 내용은 이제 문제 풀면서 전부 다 설명됩니다. 제일 예제 한번 보세요. 예제를 보면은 예제 3개가 나오는데, 1번 예제가 완전 보상 보험의 예제입니다. 2번은 부분 보상 보험의 예제인데, 그 부분 보상 보험의 예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그거는 뭐 참고로 보시든지 해설은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도박하냐 안 하냐, 위험한 투자를 하냐 안 하냐, 복권 사냐 안 사냐, 그런 내용의 3번 내용. 그래서 제가 1번하고 3번은 직접 풀어드리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1번 보험의 예제입니다. 그 1번 이제 예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9만원짜리 건물입니다. 그죠? 근데 이 건물이 화재가 날 확률이 8분의 3이라. 8분의 3이고, 화재가 나면 손실액이 8만원 날아갑니다. 불탄 건물이 만원짜리가 된다는 거죠. 9만원짜리 건물이 불이 나면은 만원짜리가 됩니다. 손실액이 8만원이고, 그러면 이제 요런 상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자가 다 주겠죠. 자, 이 건물의 초기 자산 가치는 9만원입니다. 이 건물이 9만원짜리고요. 이게 이제 화재 날 확률이 8분의 3입니다. 그리고 확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손실액은 8만원 날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자산의 효용함수는 루트 W다. 이렇게 됐죠. 이 사람의 이 자산에 대한 효용은 루트 W다. 위험 기피자죠, 바로. 이거 보고 루트니까 바로 위험 기피자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이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기피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만 보고. 자, 이제 두 번째 물음이다. 이거 다 주고. 이 사람은 3만원의 보험료로, 보험은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내야 돼. 3만원의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바로 물어봤다. 보험료는 3만원입니다. 3만원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안 하겠는가를 판단하라.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한 행동이고, 보험에 가입 안 하는 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까 어떻게 해서 이거 다 지어지는데, 빨리 이 사람 보험에 가입할까 말까 빨리 판단하라 했잖아. 그럼 뭐 계산하십니까? 자, 안전한 행동.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한 행동이죠? 자, 보험에 가입하면 이 사람 확실 자산 얼마죠? 보험료를 3만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9만원 갖고 있고요. 보험에 가입하면 3만원의 보험입니다. 그러면 보험에 3만원 보험료 내면 6만원이 남죠. 6만원이
확실자산입니다. 확실자산은 6만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 문제 나오면 원래 자기 자산에서 보험료만 차감하면 돼.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만 빼고 나머지를 확실히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왜 그럴까? 사고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해도 사고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는데 왜 6만원이 확실히 보유되지? 제가 요 처음이니까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장 가서는 그거 생각할 필요 없고 바로 보험에 가입하면 채무자산에서 보험료만 빼고 나머지를 확실히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보세요. 자, 보험에 3만원 보험료에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사고가 안 났다 합시다. 보험에 3만원 내고 보험 가입했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면 9만원에서 3만원 보험료 냈다고 하냐? 그러면 6만원을 가지게 되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럼 6만원 그대로죠. 아니, 보험료 냈는데 여러분 사고 안 났대서 보험료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사고 났을 때 한번 봅시다. 사고가 났다요. 보험료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럼 최초에 이제 3만원 보험료 내놨죠. 마이너스 3만원. 그 다음에 사고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불탄 건물이 만원짜리 남아있죠. 불탄 건물이 만원짜리 남아있잖아. 만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이 나오죠. 우리가 보험가입자가 내는 건 보험료라고 하고요. 사고 났을 때 보상받는 건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8만원을 받죠. 완전 보상보험 손실액이 8만원이니까 보험금 다 받죠 이거. 8만원 받아서 6만원이죠 이거. 6만원이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완전 보상보험은 똑같아요. 사고 안 나든 나든 6만원을 확실히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보시고 시험장 가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다 걸립니다. 바로 보험에 가만다. 원래 자산에서 보험료만 차감하고 나머지를 확실하게 보유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확실효용. 효용함수 이렇게 루트 씌워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면은 확실히 누리는 효용은 루트 6만 돼야 됩니다. 루트 6만. 루트 6만 같은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 암산하에 나오는 게 루트 6만원 이건 뭐 약 245인데 이런 거는 시험이 안 나와요. 딱 안 떨어지는 거는. 그럼 여러분 루트 만원 100이잖아. 루트 만 100. 예? 루트 400은 20이죠. 이런 거 나오면. 루트 36은 6이고 루트 49는 7이고 77, 49 뭐. 그런 거 나와요. 이거는 뭐 책이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3만에 보험에 가입하면 확실 효용이 245일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 안 하는 행동이죠.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험에 가입 안 한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험에 가입을 안 할 때, 자, 기대 자산 가치를 구하라 했죠. 보험에 가입 안 하면 보험료도 낼 이유도 없고 보상금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모아하면 돕니다. 보험에 가입 안 하면 사고 날 때, 안 날 때 모아하면 도죠. 그걸 확률로 계산하는 기대 자산 가치입니다. 자, 기대 자산 가치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알아요. 이거 처음 나와서 이게 제일 중요한 계산입니다. 기대 자산을 빼도 됩니다. 기대 가치를 하기도 하고 기대 소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기대 소득, 기대 가치, 기대 자산 가치. 이게 이제 위험한 행동할 때 이 확률상 누리는 소득입니다. 공식이 있어요. 보험에 가입 안 했죠. 그러면 사고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죠. 그럼 재수없게 안 났다 자산이 얼마냐. 이거 공식입니다. 사고 안 났다 얼마냐. 확률, 요 네모칸이 확률이요. 사고 나버렸다 자산이 얼마냐. 확률 이렇게 이 공식을 넣으세요. 빨리. 두 가지 기분이 있어도 사고는 안 났다, 났다, 확률 곱하고 플러스. 이게 공식입니다. 기대자산가치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걸 공식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 안 했다. 와, 위험한 행동했다. 그러면 이러고 보세요. 사고 안 나면 얼마죠? 세금물 그대로죠? 9만 그대로입니다. 사고 안 날 확률이 8분의 5죠? 사고 나버렸다, 재수없게. 불탄 건물이 만원짜리 남아있죠? 그러면 사고 나면 이 건물은 만원짜리 아닙니까? 뭐 하면 더? 이거 사고 날 확률이 8분의 3이죠? 이렇게 계산해요. 이걸 빨리 기억하세요, 이거. 그럼 이거 계산하면 6만이 돼요. 이 건물의 기대 가치가 6만입니다. 기대 가치가. 어쩌면 9만이 될 수 있고 만원이 될 수 있고 확률상 돈이라는 거죠, 이게. 예, 이제 기대 가치가 6만이 나왔어요.
기대가치 6만이라는 것은 어쩌면 9만 원이기도 8분의 5의 확률로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분의 3의 확률로 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평균적 가치라는 거죠. 그게 기대 가치. 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용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기대 효용. 자, 기대 효용도요. 공식은 이거와 똑같아요. 근데 자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효용. 효용 함수에 루트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에다만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6만에다 루트 씌우면 안 됩니다. 이 공식이 그대로 각각 또 루트 씌워야 돼요. 그래서 자, 루트 9만 곱하기 8분의 5 루트 1만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또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22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답은 뭐죠? 이 사람 3만원의 보험에 가입합니까? 가입 안 합니까? 이게 20이나 크죠? 이게 크단 말입니다. 그럼 가입한다고 답이죠. 이게 245의 효용이 3만원의 보험에 가입하면 245고 가입 안 하면 225의 효용이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3만원의 보험은 가입한다가 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딱 가입한다. 뭐 기대가치 물고 기대용 막 물어보겠죠. 보기에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이 사람은 3만원의 보험은 가입한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이 이 보험 관련 이제 마지막인데 이 사람의 확실 대등액과 최대 보험료,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가 얼마냐, 그리고 공정보험료 및 위험 프리미엄 등을 각각 구하라. 이거 한꺼번에 싹 보여집니다. 여기서 최대 보험료부터 하나 알아볼게요. 이 사람 3만원의 보험은 가입한다 했죠. 그럼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정도의 최대 보험료는 얼마인가? 이렇게 3만원 이상이겠죠? 3만원 보험에 가입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보험료가 얼마가?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를 계산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림, 우리 책에도 해설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림은 이제 머릿속에 항상 두고 이렇게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요거 3만원의 보험료가 가입한다는 걸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죠.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효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자산에 대해서 효용함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원래 그 건물이 9만원짜리거든요. 초기 자산. 이게 이제 사고 터지면 만원짜리가 되죠. 그죠? 요걸 이제 확률상으로 계산한 기대가치가 6만이 나왔죠. 계산을 했다 말까? 기대가치 6만이 나왔어요. 기대가치 6만. 그리고 기대용이 200, 이게 효용인데, 기대용이 225가 나왔죠. 그것도 이건 효용이죠. 만원이 돼서 이런 효용 누릴 확률이 8분의 3. 9만이 돼서 이런 효용을 누릴 확률이 8분의 5가 되는 기대 평균적 효용입니다. 그럼 그거는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점과 요점의 효용점을 직선으로 나열했을 때요. 직선으로 나열해가지고 기대 가치에서 수직으로 올려서 만나는 데 있죠. 여기. 수선을 꺼서 여기서 만나는 점. 요게 기대효용 22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효용 보면 요런 효용이 될 확률이 8분의 5, 요런 효용이 누려질 확률이 8분의 3인 기대 평균적 효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계산은 요리 됐다.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보험에 가입 안 하면 이런 기대 가치를 누리고요. 이런 기대효용을 누립니다. 자, 그럼 아까 그 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은요. 자, 이제 보험을 내면은 보험에 가입하면 확실한 행동이죠. 아까 여기서 3만원 보험료 냈죠. 그럼 6만원 이제 기대 가치가 아니라 확실하게 6만원을 보유하잖아요. 확실 자산. 그러면 그때 효용이 245라 했죠. 약이.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245입니다. 책에는 표시 안 돼 있는데 루트 6만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으면 효용은 여기가 약 245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225보다 크잖아요. 이렇게요. 효용을, 이 크기, 효용을 판단해야 됩니다. 3만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6만원을 확실히 보유할 때 확실용은 245고 이 보험에 가입 안 하면 기대용은 225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만원의 보험은 가입한다가 답이 되는 것이. 자, 근데 이제 이 그림 보이죠. 여기서 최대 보험료를 그림부터 먼저 계산하기 전에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보험료를 이제 인상시켜 볼게요. 자, 보험료 이제 3만원에 가입한다 했고요. 보험료를 여기서부터 더 올려보겠습니다. 3만 1,000원, 3만 2천, 3만 3천, 3만 5천 이게 더 올리도요.
요거 보세요. 확실한 효용들이 요 기대용보다 위에 있죠? 기대용은 2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확실용들이 다 요 기대용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입하겠죠? 그럼 최대 보면, 그림상 보면요. 요까지. 요 기대용과 같아지는 효용이 있죠, 이거. 이것도 225인데. 자, 이거 보면. 요 수요까지 보험료를 내고요. 이 사람이 요 9만에서 요만큼 보험료 내고,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X1이라는 돈을 확실히 보유할 때 확실효용이 225죠. 아까 보험에 가입 안 할 때 효용이 얼마랬어요? 225죠. 같은 효용이죠. 무차별하죠.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죠. 요거보다 보험료가 더 올라가면은, 이거 보세요. 보험료가 더 올라가면은 확실효용이 드디어 기대용보다 낮아져 버리죠. 그럼 보험에 가입 안 하는 행동을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기준 보면 요 수요까지. 요 기대용이 계산됐으니까 요 기대용과 같은 효용이 되는 요 돈 있죠. 요 X1. 요 돈까지가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 초기 자산에서 요 X1까지입니다. 이것이 최대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최대 보험료는 요 X1만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X1이 특별한 돈입니다. 이 돈이. 이 X1이요. 우리 책에는 확실 대등액이라든지 출제자에 따라서 이걸 확실성 등가라기도 하고 확실 등가액이라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확실 대등액이라는데 X1이 이제 잘 무너지고 있는데요. 확실성 등가, 확실 대등액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확실 대등액, 확실성 등가액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입니다. 대등한 효용을 갖고 있는 확실한 돈 이 말입니다. 요 위험한 행동할 때 기대용 있죠? 225. 위험한 행동할 때 기대용과 똑같은 효용을 가지는 거, 그게 대등. 위험한 행동할 때 이거 불안한 효용 있잖아, 기대용. 그 기대용과 똑같은 효용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산,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기대용과 대등한 이 말입니다. 위험한 행동할 때 기대용과 대등한 효용을 갖고 있는 확실한 돈, 이 말입니다. 확실한 자산. 이게 확실 대등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은요, 이렇게 하면 되죠. 어차피 이거 계산할 때는 기대용이 무조건 계산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루트 x는 225. 이게 기대용이죠. 이런 효용을 누리는 확실한 돈을 찾는 거죠, 이거. 이렇게. 그럼 이거 x는 5625원이 나와요. 5625원이 이 사람의 확실 대등액입니다. 그리고 이때 확실 대등액을 또 다른 요건으로 물어봅니다. 자, 다른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사고 날 수 있는 건물 9만원짜리 갖고 있잖아요. 이게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고민을 토로합니다. 야, 친구야, 내 이 건물이 불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불안하다. 내가 보험에 가입할까 말까 이렇게 친구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 건물 내한테 팔아라. 그냥 네 고민하지 말고 건물 내한테 팔아라. 얼마 줄까? 했을 때 이 사람 얼마를 받으면 이 건물을 친구한테 팔겠습니까? 최소한 얼마? 이 본인이 이 불안한 건물을 갖고 있을 때 효용이 225잖아요. 이 정도의 효용을 누리는 돈을 받아야 되겠죠? 최소한. 그 돈이 얼마냐? 5625이다. 그러니까 건물 안 가지고 주머니에 5625원을 딱 갖고 있을 때 효용이 225라. 그럼 이 돈 말고 그 불안한 건물을 갖고 있을 때 효용이 225라. 같은 효용이죠. 같은 기분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남한테 팔기 위해서는 5625원이라는 돈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 이거보다 더 받았으면 더 좋지만은, 그러니까 최소한 5625원을 받아야 이 건물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확실 대등액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이런 건물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이 건물을 남에게 팔려고 한다. 최소한 얼마를 받으면 팔아 넘길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대용부터 빨리 계산해요. 이 불안한 건물의 효용인 기대용을 빨리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5625원이 그 답입니다. 예, 이렇게. 그 확실 대등액을 잘 물으면 돼, 시험에요. 확실 대등액 보고. 자, 요거 이제 다 구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는 요까지 보험료입니다.
초기 자산에서 확실대 등에까지가 최대 보험료입니다. 그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는 이 사람의 최대 보험료는요 39,375입니다. 여기 9만원에서요 X1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 보면서 이제 계산하죠. 39,375원이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보험료가 39,374원까지는 무조건 가입하고요. 보험료가 39,376원이면 가입 안 해요. 39,375원이면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은 끝났어요. 이제 계산하는 거 이러면 기대가치, 기대용, 그 다음에 확실성 등가. 요 계산하면 모든 것은 해석만 하면 돼요. 그림 보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여기에 공정보험료가 얼마냐, 위험 프리미엄이 얼마지 라면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최대 보험료는 우리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는 반드시 두 가지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공정보험료라는 보험료와 또 하나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무조건요. 최대 보험료는 공정한 보험료와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로 반드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최대 보험료 중에 초기 자산에서 기대 가치까지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무조건 공정보험료입니다. 공정보험료고 나머지 요거 있죠. 요 기대 가치에서 요 확실성 등가까지 요 나머지 보험료 있죠. 여기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보험료입니다. 요 기피자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공정보험료와 초기 자산에서 기대 가치가 요 차익 보험료가 공정보험료고요. 나머지 보험료가 위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는데 정의만 잘하면 되잖아. 여기에 3만원이 공정보험료요. 그 다음에 9,375원이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만 잘하면 공정보험료는 무슨 보험료냐,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냐 정의만 해놓으면 되죠. 계산하는 이렇게 딱딱 구분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공정보험료와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를 정의를 해드릴게요. 자, 공정보험료란 뭐냐? 말 그대로 공정한 보험료. 다른 말 할게. 보험회사가 요 보험료만 받아내면 본전 치기 하는 보험료입니다. 이 초과이윤도 안 나고 손실도 없는 본전 치기 보험료. 공정보험료. 그러니까 물론 그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다 있는데 우리 공정보험의 조건이 이렇게 운영하면 보험회사가 공정보험으로 운영합니다. 그 기업 보험회사의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보험료, 본전치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과이윤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고 본전치기 하는 보험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조건이 이렇게 운영하면 돼요.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분에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의 비율이 있죠. 보험금분의 보험료의 비율이 그 물건의 사고 확률과 같아질 때입니다. 이게 공정보험의 조건입니다. 그럼 사고 확인해 볼게요. 그래 제가 공정보험료를 3만원에 했죠. 사고 확인해 볼까요? 이 건물 사고 확률이 8분의 3이죠. 자, 그럼 이 그 건물을 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이 8만원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8분의 3은 보험금이 8만원이니까 보험료가 3만원이면 똑같죠. 사고 확인해도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공정보험의 조건이 뭐냐면 이렇다라고 하면 돼요. 하면 되고요. 그거 말고 요가 공정보험의 조건을 안 물어보고요. 그냥 여기서 공정보험료가 얼마냐면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 초기자산에서 요 기대가치가 요 기대가치는 어차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무조건 공정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위험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공정보험료는 본전치기 보험료로서 객관적인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 주관적 보험료입니다. 이거 보세요. 위험 프리미엄. 이거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주관적인데 이런 위험 기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의 값이 나왔죠. 위험 기피자는 위험을 실하는데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가 양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9,375만 자 줄이켜 보세요. 이 위험 기피자 보세요. 이 위험 기피자는 자,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위험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건물이죠. 요거 뭐 위험한 가치는 6만 원입니다. 여기서 효용이 225죠. 그럼 아까 확실 등가에 5625원을 주머니에 안전하게 가지고 있으면, 자, 이거는 위험하지 않죠. 5625원이란 안전한 돈입니다. 이 돈의 효용이 225죠. 자, 위험한 돈 6만원과 안전한 돈 5625원을 같은 기분을 느끼죠. 그럼 이 차익이 9375인데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위험이 걸려있는 돈이고, 이 사람 위험 싫어하잖아. 근데 위험이 걸려있는 6만원입니다. 그게 효용이 225. 이는 위험이 없는 안전한 돈 5625원, 효용이 225라. 이게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럼 이 6만원과 5625원 차이가 9375원,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위험 싫어하죠. 위험 싫어하니까 자기가 위험을 끄면 기분 나쁘죠. 위험을 남한테 뜯는 게 보험회사겠죠. 위험을 보험회사가 갖고 가면 기분 좋겠죠. 그 대신에 포기할 용의가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되죠. 위험과 맞바꿀 용의가 있는 주관적 화폐 금액, 이게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순전히 위험을 남이 가져가면 기분 좋겠죠. 위험 기피자니까. 근데 좋다 그러면 9375원을 내가 포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험과 맞바꿀 용의가 있는 주관적 화폐 금액, 주관적입니다. 그게 9375원이요. 그럼 이 위험 기피자는 요게 위험 프리미엄이 됐죠. 그러면 이 사람보다 위험 기피를 더 싫어하는 사람,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은 효용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공중보험료는 객관적으로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굴곡이 더 갑니다.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이 더 크겠죠. 위험을 더 싫어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더 큽니다. 자, 그럼 이때 위험 중립자는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죠. 없겠죠. 위험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위험 프리미엄이 제로라. 그래프 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위험 중립자는 효용함수 직선 올라가죠. 이게.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이 없어요. 이 공정보험료만 최대 보험료가 되는 거야. 다 위험 애호가는 안 들어가죠. 위험 애호가는 효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공정보험료는 3만이지만 이 위험 애호 같은 확실 등가액이 여기 나옵니다. 그 위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올라갑니다. 위험 애호가는 자기가 위험을 갖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험회사가 위험을 갖고 간다니까 오히려 위험을 파는 것처럼, 야, 돈 내놔라. 오히려 네 위험을 갖고 가니까 내 기분 나쁘다, 돈 내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험 애호가는 여기 그림 보면서 하면 돼요. 위험 애호가는 이래 되니까 위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올라갑니다. 위험 중립자는 이래 되니까 위험 프리미엄이 제로. 위험 기피자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위험 기피 1이 나니까 위험 프리미엄이 플러스. 그래서 요것만, 이거는 다 똑같고요. 3만원은 이 위험 프리미엄 기피자처럼 이게 이제 양이 돼서, 그럼 기피자 같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가 공정보험료 이상이겠죠. 이상이고, 중립자는 위험 프리미엄이 제로라서 공정보험료만이 최대 보험료가 되겠죠. 위험 애호가 같은 사람들은 위험 프리미엄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이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가 3만원 이하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현실에 위험 기피자가 많겠죠. 이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현실이 많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의 실제상에 보험의 실제 보험료는 얼마를 매길 가능성이 있어요? 공정보험료 이상 매기겠죠. 이게 보험회사의 능력이요. 요거를 얼마나 이게 양으로 받아내거든요. 기피자가 현실이 많기 때문에 요거 많이 받아내는 게 이게 바로 보험회사의 초과이익과 직결되게 됩니다. 보험회사 영업이익과 관련돼 있어요. 요거를 얼마나 잘 받아내는가 이거. 이 주관적이라 잘 모르는데 이걸 잘 알아내는 사람이 그 보험회사의 보험계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험 상품 개발하고 보험료를 책정하고 계산하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잘 받아내는가가 관건입니다.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이 기피자들 요걸 잘 알아가지고 최대한 매겨내야 돼요. 보험에는 가입해야 돼요. 보험회사의 안중에는요, 요 사람들은 보험회사 안중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입시키려면 보험에 적자 나야 돼요. 안중에 없고 요 사람들만 보험회사가 신경 쓰고 있고 이거를 초과이익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업하시려면요, 적자 안 나는 사업이 뭐냐? 보험사업입니다. 반드시 초과이익 내게 됩니다. 기피자가 현실에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요 기타 내용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